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신문을 박전mon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1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댓글에서 제 비염과 건강을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네. 제 코와 세이코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고 그죠. 수요일이 시장의 변곡점이 보통 수요일 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변곡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박전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코를 완전히 좋게 고치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건강, 친구, 사랑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요 문구를 보면서 딱 떠오른 게 코카콜라 회장님의 신년사. 그게 2000년인가 2001년도에 있었던 신년사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입니다. 그 회장님이 성함이, 찾아보니까요, 더글라스 데프트 라는 회장님이셨고요. 이 회장님이 원래는 호주 분이세요. 네, 호주에서 대학도 나오셨는데 코카콜라에 1969년도에 입사를 해서 31년 만에 회장이 되셨는데 되게 인상 좋으십니다. 인상 좋으신 그 회장님이 신년사에서 정말 주옥 같은 신년사를 남기셨죠. 아마 아실 겁니다. Life is juggling five balls in the air인데 그 유명한 문구가 제일 마지막 문구죠.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이고 tomorrow is mystery. And today is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오늘은 선물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프레젠트라고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처음 문구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생은 Imagine life as a game. 어떤 게임으로 우리가 5개의 공을 저글링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라. 인생이. 근데 그 5개의 공이 뭐냐면 work, family, health, friends, and spirit인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work라는 공은 러브볼이라는 거죠. 고무공이라서 그걸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it will bounce back. 다시 튀어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요 네 가지 볼은 family, health, friends, and spirits은 다 made of glass. 라고 돼 있어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 glass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면 그게 상처가 있고 긁히거나 깨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y will never be the sam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인생에 있어 이 5개의 공을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를 하느냐를 이해하고 그 밸런스를 요 5개의 공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너 자신을 undermine your worth. 당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기준으로 당신의 목표를 세우지 말라. 요는 how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가까이 있는 당신의 이 심장에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소리가 안 좋아지고 우리가 엄지발가락이나 이 발가락에 뭔가 염증이 생기면 걷기가 불편해지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조깅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또 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쳐보거나 목소리도 안 좋아보거나 이래 보면 얼마나 내가 그 소중한 그런 은혜를 많이 입고 살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해서 당신의 삶이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너무 과거에 집착하고 너무 미래 지금 열심히 안 하면서 나는 나중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러면서 살지 말고 지금 이 한순간 한순간은 열심히 살라는 거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어떤 소명과 사명과 어떤 아담 스미스가 이분도 아담 스미스를 되게 좋아하셨었는데요. 그 아담 스미스도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인데 그 이윤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전체적인 부가 증대한다는 게 그 국부론의 가장 핵심 이론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 그 플러스가 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이렇게 행복하거나 좀 더 세이브 시켜주는 그런 게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하루하루 그 목표를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줄 게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바로 이 덧없는 두려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되게 이상적인 걸 추구하거든요. 네, 완벽한 걸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못한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리고 don't be afraid to encounter risks. 예. 리스크 위험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읽다 보면 주식 투자해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 원칙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당신의 인생에서 사랑의 문을 닫지 말라. 네, 그리고 사랑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 the quickest way to receive love는 is to give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보면 우리가 너무 사랑도 경제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 이론으로. 네, give and take. 네, 네가 주었으니까 나도 요만큼 주고, 네가 요만큼 해서 나도 요만큼. 내가 요만큼 줬는데 너 왜 안 줘?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부부 싸움이나 애들하고 싸움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그 시간과 그걸 희생을 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몰라? give and take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절대 이 give and take가 아니고 그냥 give입니다. give. 그리고 사랑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도 to hold it too tightly. 너무 꽉 쥐고 있으려고 하면 빠르게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the best way to keep love is to give it wings. 그 사랑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벌써 센티멘트가 무너지는 분들이 주변에 여러 분 보여가지고요. 주식 투자에도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on't run through life so fast. 네. That so fast인데 어느 정도로 이제 빠르게 you forget not only where you've been.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왔고 또 but also where you are going 해가지고 도대체 네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지는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글을 한 2005년도에 달달 외웠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Don't forget that a person's greatest emotional need. 저는 항상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어떤 니즈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항상 저는 그걸 보고 두 번째는 저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 그런 걸 생각하고 항상 보면 저보다 분명히 저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저보다.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은 와,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만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단점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도 저 사람의 그동안에 말했던 것 중에 틀린 것만 찾아서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요 문구 Don't forget that a person's greatest emotional need. 네, 뭐 경제적 니드 말고요. 그 emotional need. 우리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니면 뭐 나의 배우자 아니면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어떤 감정을 원할까? 예, 그 greatest emotional need는 뭐냐면요. To feel appreciated. 제가 예전에 이 글을 읽을 때 이 문구에서 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필요하는 감정은 다른 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고마움을 고맙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부모는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얘기가 뭐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죠. 네, 당신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해. 난 당신 덕분이죠. 당신 덕에 나는 정말 행복해. 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덕에 이번에 어떻게 됐다. 너 덕분에 어떻게. 그래서 돈이 일단 경제적 니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상대방이 내가 당신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런 이모셔널 니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이래 대인관계나 이런 대인 관계에 약간 그런 포비아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인관계가 좀 자신이 없고,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요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don't use time or words carelessly 라고 시간이나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Neither can be retrieved. 둘 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됐던 그냥 말이 됐던 그 함부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액션 리액션 작용 반작용이 작용을 한다고요. 내가 뱉은 나쁜 말들은 반드시 그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게 반드시 내 인생에 반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결정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최고의 참 중요한 얘기. Life is not a race, but a journey라는 거죠.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주식 투자에도 우리 시간에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레이스가 아닙니다. 딱 제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을 보면서 하나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둘 다 하시는데 미국 주식이 엔비디아가 70% 빠지고 테슬라 78% 빠지고 그런데 되게 덤덤하신 거예요. 그 미국 주식은 빠져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제가 본 거라서 괜찮은데 하면서 삼성전자 50%도 안 빠졌었잖아요. 96,800원에서 51,800원 갔으면. 근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엄청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 마인드셋이거든요. 내가 미국 주식은 길게 볼 거니까. 근데 한국 주식도 물론 저는 한국 주식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절대 장기 투자보다는 1, 2년의 그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설사 그 삼성전자가 됐던 뭐 다른 그런 핵심 우량 기업들 물려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공모주 투자를 하는 걸 제가 대학교 때 이래 보면서 결국은 또 3년 5년 지나면 다 돌아오는구나.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투자를 너무 레이스로 하세요. 레이스로. 네. Life is not a race but a journey. journey인데 어떤 journey냐면요. To be savored each step of the way. 한 걸음 한 걸음 음미하는 여행이라는 거죠. 투자도 우리가 10개 투자해서 10개 다 이익 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생각보다 뭐 1, 2년 더 걸리는 주식도 있고 근데 그렇게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 기술, 기업 이런 것들은 뭐고 경쟁 구도 분석하고 새로운 거 기술이 나왔을 때마다 이 기술이 우리 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또 전체의 그 어떤 그 일에 대한 생산성, 그죠? 생산성이 뭐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은 거잖아요. 그 인풋에는 그런 로우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원재료도 있지만 시간이잖아요. 노동 시간. 근데 이 시간 투입 대비 아웃풋이 많게 만드는 어떤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의 이 제한적인 삶의 시간에 우리 시간을 좀 더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이 뭐고 이런 걸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금리와 물가를 훨씬 웃도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때 또 이익 실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그게 journey가 되는 거죠. 네, 투자 여행. 네, 투자 여행입니다. 투자 여행. 그래서 너무 레이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문구가 이겁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주식 투자 내일 뭐 모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and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그러면서 마지막에 Happy New Year라고 너무 멋진 신년사를 적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만은 요 코카콜라 회장님의 글을 프린트해서 제 책상에다가 붙여놨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도 좀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신문 기사를 가져왔고요. 자, 하이닉스 CMOS 이미지 센스 감산이라고 돼 있는데 하이닉스가 뭐 이런 것도 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닉스가 CMOS 이미지 센서 CIS를 감산을 한다고 합니다. 수요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CIS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전략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당분간 시장 경쟁 우위에 있는 고대형 메모리 이 HBM 사업에 영향을 집중할 전망이고요. 올 연말까지 CIS 생산량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000장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작년에 11,000장 생산을 했었네요. 이 정도면 한 45% 축소를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등 고객사로부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역량이다. 추가 수주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감사는 불가피하다. 요 이미지 센서 이거는 삼성전자가 그죠? 소니랑 경쟁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한 분야인데 이걸 갖다가 하이닉스한테도 외주를 줬나 봅니다. 자, 업계 한 관계자는 SK 하이닉스가 경쟁사 대비 이미지 신호 처리 ISP 동작을 제외하는 CIS 컨트롤러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시군요. CIS는 하이닉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중심축인데 회사는 메모리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CIS를 육성해 왔고요. 2000 공장 M10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강화했고 지난 2019년에는 일본 도쿄에 CIS R&D 센터도 개소했었었네요. CIS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반도체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 성장이 기대된다. 네, 이 빛이라는 게 다 이 하나의 영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사물이 눈빛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CIS 시장 내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고요.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 22년 기준 세계 CIS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점유율은 5.3%로 소니 52.5%, 삼성전자 15.2%, 전자가 소니랑 경쟁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니가 압도적인 1등이네요. 약간 파운드리 업계의 TSMC랑 삼성전자 점유율 보는 것 같아, 그죠? 자, 그 밑에 옴니비전이 9.5, 온세미가 7%,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5.3%. 그리고 하이닉스 매출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중은 아직까지도 10% 미만입니다. 자, 시황도 녹록지 않은데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나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나 하이닉스는 13메가픽셀 이하 저화소 영역에서 입지를 다져서 전방 시장 축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이닉스는 당분간 시스템 반도체 사업보다 시장 1위인 HBM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공지능 AI 확산에 따라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HBM은 뭐 올해 내년까지 계속 2.5배씩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뉴스는 부품 국산화 80% 끌어올린다. 로봇 산업 육성 4차 기본 계획 발표. 로봇을 당장 지금 좋게 봐서가 아니고요. 앞으로 로봇 세상이 이제 거의 뭐 시작됐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로봇 하면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뭐 이런 것도 있고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저런 로봇은 다 어느 회사 거야. 예,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만큼 지금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대가 올 건데 그러려면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용어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로봇 관련된 거 나오면 계속 좀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 로봇 2030년 로봇 100만 대 보급인데 핵심 부품 80% 국산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부가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 확보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민관 합동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로봇을 활용한 신산업 촉진에 나서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16일 로봇산업 정책 심의회를 통해서 확정했다네요. 자, 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로봇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담겼고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2년 기준 제조용 로봇의 구조부, 제어부 부품 국산화율은 50% 안팎이다. 부품별 국산화율은 모터가 38.8. 모터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LG전자의 세탁기, 글로벌 1등. 모터가 모터 많이 돌아가기는 하죠. 선풍기, 선일 선풍기 옛날에 신일 뿐만 아니라 아무튼 모터 하면 거의 우리가 1등 아닌가 싶은데 현재 38.8%. 오히려 중국에서 좀 싸게 만들어서 중국 모터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이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35.8%. 그리고 센서가 42.5%, 제어기가 47.9%. 전부 다 국산화율이 50%가 안 되네요. 소프트웨어도 30%대라고 합니다. 네.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로봇 대학원을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을 개설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로봇 실무 인력 양성 센터를 추가 신설을 한다. 현재 실무 인력 양성 센터는 구미센터 한 곳에 그친다고 하네요. 첨단 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범부처에서 역량을 결집을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고요. 네, 쭉 나와 있네요. 5대 핵심 부품 기술 개발 과제안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감속기는 내구성 소재, 그리고 열 처리 기술, 그리고 서버 모터, 네. 고출력 구조, 저속, 초고정밀, 그리고 그리퍼, 센서, 제어기. 여기는 또 그리퍼라는 게 또 나오네요. 네. 아무튼 산업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 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 경제 실현을 위해서 민관 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국은 근로자 1만 명당 제조용 로봇 운용 대수인 로봇 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네요. 로봇의 설치량, 이거는 절대량이겠죠. 설치량은 중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이 독일이네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그죠? 근데 밀도는 우리가 1등입니다. 요즘은 새벽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TV 마감 영상이 올라오는데 거기 항상 나오는 게 있죠. 네, 자동차 로봇 팔들이 움직이면서 조립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로봇 밀도로는 1등이라고 합니다. 밖에 잠시 봤더니 눈이 오네요.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역래깅에 발목 잡힌 양극재, 리튬 가격 하락에 실적 쇼크. 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현재의 좀 업황이 안 좋구나. 업황의 기울기, 항상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되게 좋게 봤다가 업황이 좀 둔화되고 있나. 그런 섹터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최근에 일단 실적이 쇼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기사 2개를 또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역래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레깅에 발목 잡힌 양극재 리튬 가격 하락의 실적 쇼크. 자, 전기차 수요 둔화와 일단 문제는 전기차 수요 둔화 이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 급락. 네, 수요가 둔화하니까 당연히 그쪽 원재료 가격이 급락하겠죠. 이 급락으로 양극재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양극재의 주 원료인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해 초 대비 80% 가까이 급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분위기 전환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자, 양극재 업체 LNF가 4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반면에 어제 주가는 좀 올랐었는데요. 그죠? 영업 손실 2,80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영업이익이 소폭 흑자 69억 정도 흑자 날 거다 생각을 했다가 영업 손실이 2,800억이 나와버렸어요. 전분기에 비해서도 2,922억 원이 줄었는데 연간 실적에서도 오히려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해 2,241억 원 영업 손실을 내서 회사는 4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네요. 옛날에 LNF, 에코프로 이 두 회사 다 탐방을 가봤었는데요. 자, 에코프로 이달 말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이 두 회사도 다 양극재하는 회사죠. 이 두 회사도 지난해 역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FN 가이드에 따르면 에코프로 BM의 지난해 매출은 7조 4천억 정도 전년 대비 38% 늘겠지만 매출은 늡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3,193억으로 16% 감소할 전망이고 에코프로 BM 영업이익 전망치는 6개월 전에 5,700억 원대에서 크게 줄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매출액 컨센서스가 4조 9,338억 한 5조 된다 그죠? 전년 대비 50% 가까운 성장이 예상되지만 매출은요. 영업이익은 1,4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축소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30일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네요. 자,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 성향이 나빠진 이유는 리튬 가격이 급락한 원인입니다. 양극재 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와 메탈 가격 변동분을 일정 시차를 두고 양극재 판매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거든요. 배터리 제조사가 LG엔솔, 삼성 SDI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양극재를 납품할 때 이 메탈 가격에 삼원계 하면 NCM이니까 니켈, 망간, 코발트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리튬을 섞어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니까 전구체에다가 자, 이런 가격에 연동을 해서 판가를 결정하도록 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가 연동제죠. 자, 그러면 메탈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저렴하게 구매했던 원재료를 메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때는 매년 매분기 원재료를 계속 수입을 하거나 사올 거 아닙니까, 그죠? 사왔는데 리튬 가격을 100만 원에 샀는데 5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판가는 50만 원으로 결정을 해서 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사온 거는 100만 원에 사왔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반대로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쌀 때 리튬을 샀는데 최근에 떨어지면서 공급가가 낮아지는 거죠. 원재료 투입과 제품 그러면 판매 시점이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하락하거나 올라가는 걸 이제 레깅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은 역 레깅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탄산리튬 가격이 지난 22년입니다. 재작년 22년 11월 달에 킬로그램당 580위안까지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킬로그램당 580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킬로그램입니다. 보통 이제 톤당 가격도 나오고 하는데 580이면 거의 뭐 188원, 뭐 190원이니까 200을 곱하면 되는데 580, 5만 8천에서 10만. 네, 킬로그램당 한 10만 되는 거죠, 10만. 10만 원 정도를 기록한 이후에 공급 과잉과 수요 약세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현재 킬로그램당 80위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80 하던 게 80 됐어요. 야, 그러면 80% 이상 빠졌다, 그죠? 자, 또 다른 양극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 가격 역시 지난 22년 3월달, 22년 3월달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딱 직후에 유가가 130불 찍었을 때인데, 요때 당시에 톤당 42,99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16,000달러까지 떨어졌네요. 니켈은. 22년 톤당 8만 달러까지 갔던 코발트 가격도 지금 28,0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자, 또 다른 양극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 가격 역시 지난 이렇게 방금 읽었고요.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 재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업스트림 원재료 투자 확대를 통해서 직접 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LNF 관계자는 리튬 시세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 영향을 최단기로 끝내기 위해서 원재료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서 구매량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정환 한투연구원은 리튬 가격 하락을 반영한 지난 4분기 양극재 판가는 3분기 대비 10%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1분기 중국 탄산 리튬 평균 가격은 톤당 10만 위안으로 2분기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의 시장 전망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가든 뭐든 원자재 가격을 전망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안 맞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니까 어떻게 될 거다. 네, 요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2차전지 일단은 우리나라 2차전지 1등인 LG엔솔 얘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익성 뚝 LG엔솔 그래도 희망은 있다. 네, 이런 위기 속에서 또 희망을 찾아봐야죠.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22년 1월 상장한 이후 줄고 시가총액 2위를 지키던 LG엔솔이 지난해 연말에 하이닉스에 역전당해서 3위로 밀렸고요. 당장 큰 차이는 아니지만 주가가 오름세인 SK 하이닉스와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가총액 우리나라 1등은 정해져 있잖아요. 미국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2등이 누가 되는지를 매년 한 해 주식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저 시가총액 2등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건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차화정 시절에는 현대차가 거의 2등까지 올라왔었고요. 반도체가 좋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 그러다가 LG엔솔이 상장되면서 한동안 시총 2등을 차지했었지만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하이닉스가 또 2등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그게 익숙해지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누가 들어오고 10위 밖으로 누가 탈락되는지, 네, 그걸 갖다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면 또 재밌어집니다. 자, 시총 이익 탈환을 노리지만 전망이 밝지가 않은데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니켈과 리튬 등 주요 메탈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에 연동한 제품 가격이 내려갔죠. 네. 원가 연동제로 해서 양극재 업체뿐만 아니라
예, 음극재, 분리막, 뭐 전해질 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또 완성차 업체에다가 또 갖다 주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주요 업체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나옵니다. 이 그래프 한번 참고하시고요. 주가가 LG엔솔이 지난해 7월 26일 날 62만 원을 찍었다가 주가가 반년 사이에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실적이고요. LG엔솔은 지난해 2분기에 매출 8조 7천억에 영업이익 4,600억을 기록을 했는데 3분기에도 매출 8조 2천억에 매출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7,300억 나오면서 영업이익 증가하면서 약간 서프라이즈 냈었었죠. 근데 여기에 그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4분기 수익성이 급감을 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회사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서 매출이 8조 14억 원, 매출이 3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다 그죠? 영업이익은 3,382억을 기록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LG엔솔의 수익성 악화를 경고하는 증권사 보고서가 줄줄이 등장을 했었죠. 특히 수요와 가격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상황으로 접어들며 수익성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참, 이 보고서 이런 부분도 보면 이분들을 나름대로 자기네들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기 일이잖아요. 참 열심히 해서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안 좋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저는 항상 저랑 반대되는 얘기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 리포트를 보면서 이 리포트에서는 요런 가정이 잘못됐구나, 요런 추정이 잘못됐구나, 요런 거의 논리에 오류를 발견하면 되는 거지. 보고서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하고 반대됐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막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기업 분석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기사도 요즘 기사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되게 팩트에 근거해서 기사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걸 안 좋다라고 적는데 또 그 기자분들을 막 욕하는 그런 댓글도 좀 많이 보고 하는데 그런 기사들 각자 영역에서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대로 자기의 이 소신 있게 그 리포트 내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시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그걸 갖다가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수요 측면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 판매 부진이 뼈아프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이 54,684대로 지난 12월 기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감소했네요. 이야, 이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전기차 판매가 12월 달에 48%, 영국이 34%, 스웨덴이 37%, 노르웨이는 73%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네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군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구매력이 저하된 동시에 보조금 축소에 따른 수요 감소가 있고 거기 또 하나 더 있죠.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니까 요즘 도요타 자동차가 또 주가가 좋은데 특히 유럽 3대 시장으로 꼽히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된 영향이 큽니다. 독일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축소되기 시작해서 12월에 폐지를 해버렸네요. 영국은 그보다 빠른 22년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프랑스도 2년 전과 비교하면 보조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판매가 줄어든 탓에 전기차 재고가 쌓이고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했는데 희망이 뭐죠?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LG엔솔이 국내 배터리 업체 중 가장 먼저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LG엔솔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전기차용 저가형 LFP 배터리를 26년부터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창실 CFO는 기존 파우치형 배터리 셀 장점을 접목한 전기차용 LFP와 리튬망간 인산철 LMFP 배터리를 개발해서 성장이 예상되는 저가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그리고 LFP 배터리와 LMFP 배터리를 각각 오는 26년하고 27년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6년 이후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고요. 올해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방향성이 또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바이든 정부에서 강조하는 친환경 정책의 상당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여러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변화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만약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정책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라고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가 너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관세 폭탄을 1차, 2차 관세 폭탄을 터뜨리니까 2019년 8월 달에 우리 시장이 한 1800지금에서 우리 시장은 바닥찍고 미국 시장은 2019년에도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트럼프의 이 보호무역 이 관세 폭탄이 도대체 저게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2018년부터 19년 8월까지 당시에 미국 ISM PMI도 계속 빠지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크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반도체도 2019년도에 실적이 박살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가 돼도 크게 큰 노선 변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 혹시 확 바꾸면 어떡하나 이 불안감이 올해 10월 달까지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애플 비전 프로 출격 시동 XR 게임도 관심 확대라는 부분이 있고요. 애플이 비전 프로와 함께 제시한 공간 컴퓨팅은 이용자 눈앞에 허공에 웹 브라우저가 떠 있고요. 업무용 앱이라든지 메신저 등을 동시에 띄우고 근데 예전 VR 저희 집에 VR이 많았었거든요.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눈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 커서가 움직이면서 그 클릭을 해야 되는 앱을 한동안 응시하면 그게 클릭이 되고 굉장히 느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비전 프로는 뭐 손을 인식을 해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가상현실 속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손을 다 인식을 해서 딱딱딱딱딱 눌러지게끔 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얼마나 혁신적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조금 소원했던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참 고마웠다. 네,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